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하는 뇌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 책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요가를 좋아하시고 요가 역사, 뭐 바가바드기타나 요가수트라나 뭐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런 거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불교 명상,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SR, 종 카바지님이 만드신 마음치유,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빨리 읽힙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제자들한테 미리 야 그거 사서 읽어봐. 진짜 재밌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상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했어요.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그 전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명상이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다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고, 여기에 저자들과 이들의 크루, 도반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하버드생들끼리 얼마나 고군분투해서 명상을 뇌과학적으로 의식 변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학생들의 삶이라던가 교수님한테 압박받은 거, 핀잔받은 거, 또 교수님들한테 칭찬받은 거, 어디로 전근 갔다가 또 어디로 편입되고 막 이런 과정이 다 나와 있어서 내가 꼭 그 크루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상을 연구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 거고, 도중도중에 요가 철학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알고 있으면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는 게 많아서 우리 애들한테, 가까운 친구들한테 빨리 이 책 읽어보라고, 지금 명상 전문가 과정 할 때 얼마나 재밌냐. 우리는 이제 논문 같은 거 하면서 염처경하고 요가수트라 굉장히 깊이 있게 어떻게 삼매 분류했고, 삼매라는 정신작용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고 나만의 명상법을 찾아라, 뭐 이런 과제를 내면서 한 주 한 주 너무 재밌는 명상 드립함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소설처럼 또는 수필처럼 약간 쉽지만 그 요소들을 건드려줘서 너무 재밌는, 우리가 요가랑 명상을 할 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꼭 읽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명상하는 나의 부제는 뇌를 재구성하는 과학적 마음 훈련입니다. 이 말 자체 벌써 마음에 들어요. 뇌를 재구성하고 싶잖아요. 사실 재구성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싶잖아요. 지금 있는 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뇌를 정말 업그레이드하고 바꿀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마음 훈련법이 명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마음 훈련법을 자기들이 개발해낸 고군분투한 그 역사, 히스토리를 다 알려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5페이지 서문에 뇌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첫 문장부터 설레요. 뇌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알려주겠죠. 그 밑에 이 책에는 바로 그러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의 결과가 집대성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명상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반복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실패와 성공이라는 담금질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한번 명상을 신비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개발의 결과가 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대요. 장기간에 걸친 명상은 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반응성, 면역 체계를 바꿔놓고 주의력과 사고의 통제력을 더 예리하게 변화시키며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인다. 정말 이 명상이라는 거는 불교 명상으로 가면서 선정이라는 단어, 정리어라는 단어, 하지만 요가에 원래 있던 걸 가져간 거고 불교에서도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힌두이즘 그 종교 전통에서 모든 걸 이어받았고 거기서 뭔가 더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는 걸 인정해요. 이걸 디아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디아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명상, 불교 명상, 거기서 가져온 MBSR, 현대 치유 심리학 같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도 사상사에 있었던 요가라고 하는 디아나의 전통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요가 수트라에서 아시탄가 요가 8단계에 다라나, 디아나, 사마자 때 디아나로 보고 있죠. 그 디아나가 빨리어로 가면서 자나가 된 거예요. 그 디아나, 자나, 뭔가를 알아내는 것, 뭔가를 개발해내는 것,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다 즈나나, 붓디, 붓다, 깨달은 자, 같은 뭐 윗바사나, 뭐 비즈나나, 식별제 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시켜야 돼요. 그 스카이캐슬에서 선생님이 그분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 여자분 학생한테 이렇게 삼각형 같은 피라미드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명상시키잖아요. 정말 이거는 공부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효과를 보면 일상생활 할 때 본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과 번뇌를 겪었습니까?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반응성이 낮아지고 면역 체계 좋아지고 주의력과 사고 통제력 좋아지고 그게 더 예리하게 변화하면서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진짜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정말 명상은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명상 전문가 과정에 저는 우리 아들 은성이 바로 집어넣었거든요. 꼭 들어라. 이 명상의 원리를 알아야 앞으로 모든 경험이 너의 텃밭인데 그 텃밭에서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지금 바빠서 잘 안 들어옵니다. 수능 끝나고 바빠가지고. 근데 저희는 다 녹화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듣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라. 진짜 아들아,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는 거다.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스티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심리치료사를 찾아갔고 지금까지도 상담을 받고 있다. 그때 심리치료사가 조심스레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을 권했다. 스티브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도 사상사에 있던 정통 명상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 상담적으로 변형된 그 MBSR을 접했는데 그걸 통해서 원래 하고 있던 정통 명상의 3가지를 모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험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명상에 빠지거든요. 명상 연구에 빠지거든요. 스티브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대요. 마음 챙김 명상에는 마음을 좀 더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도록 돕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엄청 많이 잘 느꼈네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상황에 자극에라고 해도 되겠죠. 반응하지 않도록 돕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마음챙김 명상의 전통이 윗바사나 명상, 통찰 명상입니다. 그거 하나 벌써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해 나가며 자해 명상을 추가하고 자해 명상, 메타 명상. 그게 바가바드 기타로 오면은 박티 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집중 수련에도 참여한 결과 집중 수련이 뭐냐면 사마타 명상, 삼매 명상, 요가 명상, 선정 명상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통 명상의 3종류 다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메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자해 명상. 명상의 3종류를 결국은 다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MBSR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참여한 결과 PTSD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고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짜증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 증상은 지금도 간혹 나타나지만 이제는 그런 증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아, 너무 중요해요. 안다 라는 동사만 붙이게 합니다. 염처경에서 수행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계속 자기 일상생활 행위에서 또는 자기 느낌 또는 자기 마음에 이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법념처는 원리나 진리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그 행위, 느낌, 마음에 대해서 뒤에 뭐뭐를 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나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걸 안다라는 이 동사만 붙여요. 안다라는 동사만. 그것만 붙여도 명상의 첫 번째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일상생활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거나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스팀이 줄어듭니다. 그게 가라앉고 명상 모드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소프트풀해지는 거, 굉장히 사유적으로 변하는 게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것에 자기가 얼마나 매번 스트레스적으로 반응했는지 깨닫게 돼요. 근데 저도 그렇게 예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신경을 얼마나 긁어먹는지 알거든요. 나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걸 쉽게 말하면 자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 반응에 너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신경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해져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한 것에 매번 반응하는 그 진짜 피곤한 성격을 스스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꾸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알아차려야 되겠죠. 아, 내가 반응에 굉장히 불편하게 반응하는구나. 엄청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구나. 그러면 괜찮다.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다 괜찮다. 라고 이런 반응을 다른 사람들은 더 무디게, 더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의식이나 안목을 좀 열어놓고 내가 그럴 필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거야, 이로운가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불건전한 생각을 건전한 생각 쪽으로, 불건전한 마음 상태를 건전한 마음 상태 쪽으로 빨리 이로운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명상의 첫걸음이고 자기 신경계가 더 이상 긁히지 않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게 될 것입니다. 16페이지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상 수행법의 하나인 마음챙김 명상은 윗바사나 통찰 명상을 말합니다. 본래의 치료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야 이 명상법이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형태의 불안에 대한 치료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원래 명상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심오한 변성을 향한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데 있다. 실제로 일부 수행 집단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명상의 본래 목적을 고수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단어 2개 나왔죠. 마음챙김 명상이 고대 정통 수행법에서 현대 치유 심리학으로 넘어올 때 치료 목적, 치유 목적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현대 치유 심리학, MBSR처럼 원래 치유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밝힙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오한 우리 존재의 변성을 향해서 마음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을 깊이 탐구하는 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수행은 집단은 아직도 그런 깊이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요가와 명상이 그렇게 가야 돼요. 불교 쪽에서도 명상이 이제 외부로 개발되고 유튜브에서도 수면 명상 어떻게 해서 많은 현대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거 좋아합니다. 템플스테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많은 불교 학자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전통이 그렇게 너무 트렌드화돼서 얕아지는 것, 대중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불교 학자들이 막 발벗고 나서서 이 정통을 알리려고 되게 노력해요. 근데 요가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트렌드화되기 시작하면 즐거움을 쫓고 외적인 걸 쫓고 그 아사나의 쾌락이나 그런 것에 자꾸 탐닉하는 쪽으로 가고 아사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SNS에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사나 이쪽으로만 가면 그걸 아예 안 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요가는 불교한테 질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너무 좋은 정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부터 시작해서 상키야, 바가바드기타, 요가수트라 이거를 그렇게 폄하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 심리학과 정통 명상, 요가든 불교든 고대 정통 명상의 차이를 정리하면
현대 치유 심리학은 정상 범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상 범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편안한 사람이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나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통 명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병든 사람도 와도 돼요. 근데 일반인이든 병든 사람이든 훈련시키고 개발시켜서 성장하고 초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멋진 단어로 표현했죠. 존재의 심오한 변성을 향한 의식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다. 이게 요가 철학의 목표이고 근본입니다, 여러분. 17페이지에 명상을 수련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깊이를 추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이를 추구하는 길이다. 깊이를 추구하는 길이 아까 그 고대 정통 명상일 테고 넓이를 추구하는 길이 지금 현대 트렌드 명상이겠죠. 깊이를 추구하는 길은 두 가지 수준으로 구현된다. 하나는 그야말로 순수한 형태의 명상수행법으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나 티베트 수행자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방식이다. 이들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11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1장에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상자부 불교라는 거는 빨리어 경전을 근간으로 하는 초기 불교 형태를 말해요. 빨리어는 산스크리트어랑은 다르게 이제 불교 부처님께서는 빨리어를 통해서 강연을 하고 설법을 하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밑에 제자 아난다 존자라든가 모갈라 존자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이걸 받아 적을 때 빨리어로 했거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진짜 나중에 경전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너무 산스크리트어가 인도에서 그걸 쓰시는 학자들이나 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너무 아까우니 그래도 산스크리트어로 하자 해서 한 거지.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나 또는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뜻을 이어받은 그 아난다 존자나 뭐 사리부타나 뭐 모갈라 존자 같은 분들은 싫어했습니다. 부다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자기 경전 만들지 말라고. 왜냐면 그만큼 브라마니즘, 바라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그거를 받들어서 빨리어 경전을 근간으로 연구를 하는 초기 불교 형태인데요. 이들을 폄하해서 말할 때 소승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큰 수레고 너네는 작은 수레다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소승불교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불교 자체 내에서 그런 말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교가 이제 유행이 되니까 파가 엄청 많고 각 파가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소승이랑 대승불교랑 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많은 정화 작업이라던가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화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도 정말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불교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좌부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는 건데요. 상좌가 윗상자에 앉을 좌자거든요. 그러니까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치면 랍비 같은 사람. 랍비가 원래 뜻이 나의 선생님 또는 굉장히 고매한 훌륭한 학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상좌라는 사람은 스승의 대를 이은 스승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요가에 있는 그루랑 같은 거예요. 요가에서 우리 그루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는 것과 초기 불교가 얼마나 유사한지 똑같이 우파니샤드, 상키야 철학을 본받았는데 그걸 더 디테일하게 약간 발전시킨 게 부처님 시대에 그 뒤로 변형되고 왜곡된 불교 말고 딱 그 시대에는 부처님이 왕자로서 그런 엄청난 고급진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적인 거, 상키야 철학적인 게 90% 80% 차지한다. 이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뭔가가 들어간 거다. 자인하교스러운 고행을 6년 하고 그 6년이 끝나고 나서 이게 맞다라고 깨달은 게 중도거든요. 그게 굉장히 특별해진 거고 그 나머지 앞부분은 진짜 힌두이즘, 우파니샤드나 상키야 철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요가적인 입장에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명상 전문가 과정에서 그걸 계속 비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 할 때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자부 불교는 그 인도 남부 쪽에 스리랑카, 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에서 유행을 하고요.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많은 스승들과 함께 변형이나 왜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에 충실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요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가 철학과 굉장히 유사해요. 초기 불교로 갈수록 요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을 위주로 해요. 사마타가 그 삼매, 요가예요. 대놓고 요가. 요가 명상,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통찰 명상. 그래서 위파사나 통찰 명상도 불교 쪽에서는 사마타는 정말 요가에서 가져왔다. 요가 선정에서 가져온 거다. 삼매에서. 라고 말하지만 위파사나 통찰 지혜가 요가에는 없다. 우리가 개발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우리 요가 수트라에도 식별지, 상키가 있는 식별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삼매를 얻는 5가지 수단이 프라즈나, 바냐, 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해요. 위파사나 명상 통찰할 때 프라즈나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쪽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우리가 논증을 충분히 준비한다면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불교 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요가는 선정에서 끝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왜냐면 매트 위에서 아무리 선정을 했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영혼의 변화를 가져와서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불교에서 우리 요가를 그렇게 폄하하는데 우리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매트 위에서 아사나만 미친 듯이 혈안이 돼서 하면 이 수행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요가를 하면 마음의 근기가 엄청 올라가요. 그 선정삼매를 하면 거기에 통찰이나 지혜나 철학 공부나 이런 마음 공부나 의식의 변성이 오지 않으면 문제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 불교나 다른 수행계, 수행을 하고 있는 계통들이 그 필드가 많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요가를 그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가만 눈이나 안목을 넓히지 않고 필요 없어. 남들이 우리 어떻게 평가하는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건 안 돼요. 이러면 문화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요가 오래 하신 분들이 마음의 근기가 엄청 세져요. 좋게 말해서 마음의 근기가 세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꼰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한데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수행 계통, 그 수행의 필드 쪽에서 도태되겠죠. 그래서 정말 요가 철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자부 불교는 초기 불교로서 그 요가의 구루, 불교의 상자와 같은 말인 것처럼 요가 수트라, 요가 철학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을 위주로 하고요. 계율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여전히 탁발을 해요. 탁발을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음식을 해먹지 않고 제가자들이 공양을 해주는 걸로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본인들이 음식을 하지 못하게 하냐면 본인이 요리를 하면 자꾸 자기 구매에 맞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 정도의 감각적인 욕망,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라는 그 정도의 감각적인 욕망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탁발을 시키는데요. 그만큼 계율을 중시하고 엄격하게 굉장히 고매하게 학자 위주의 상좌라는 이름 자체, 학자, 교사, 뭔가 가르치는 부처님 자체가 굉장한 교사였거든요. 굉장한 강연자이고 연설자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치동 1타 강사 같은 분이다. 얼마나 자료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근기가 다른 제자들이 올 때마다 그걸 다 기록하고 기억하셔서 40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붓다가 나온 거다. 이분은 교사다. 그리고 저는 많은 논문들에서 그런 것만 제 눈에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의도로 간 것도 반드시 인정하지만 저는 요가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붓다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나 티베트 수행자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방식을 깊이를 추구하는 길의 제1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가요. 우리는 17페이지에서 끝날 수 있어요. 티베트 불교는 다음에
티베트 불교도 되게 재밌죠. 그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도 되게 유명하고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놨고 약간 그 단테의 신곡처럼 지옥을 막 몇 개로 나누는 그런 진짜 우리 죽으면 이 과정 거치나? 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티베트 불교도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1 수준으로 가장 집중적인 유형의 수련이면서 가장 깊이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는 요가 수트라, 요가 수련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가가 원래는 정통적으로 가장 깊이를 추구하는 제1 수준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몸에 탐닉하고 아름다움에 탐닉하고 아사나를 얼마나 기괴하게 어려운 걸 하냐, 그걸 또 오래 유지하냐, 그거를 막 SNS에 올려서 누가 잘하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원래 요가 전통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고행이라고 있어요. 고행. 우리는 수행이고 고행. 고행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온 것도 부처님이 고행하지 말라 그랬죠. 고행으로 깨달음 없다고. 근데 그런 고행의 문화가 남아있어요, 인도에. 근데 그때 보면 사진으로 이제 저는 봐가지고 제가 좀 더 부지런한 그리고 능력 있는 유튜버라면 그 사진을 화면에 다 띄울 텐데 그렇게까지는 유튜브를 못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반성하고 좀 더 공들여 만들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사진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 떠오르는데 진짜 지금 우리 어드밴스드 A 동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해요. 한 다리 걸고 이렇게 일어서서 그걸 그런 어떤 기괴한 동작을 누가 더 기괴하게 오래 하냐를 가지고 고행의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요가는 수행이 아니라 고행이 돼버립니다. 좀 이상한 전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나를 하지만 아사나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작용을 기르는 것을 하지만 수행을 하지만 고행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기괴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가 서구 사회로 유입되면서 승려나 수행자와 같은 삶의 방식이 일부 제거되고 서구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시아의 전통 수행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오해 혹은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뺀 형태의 수련을 제2 수준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넓이를 추구하는 접근법도 존재한다. 그러면 깊이를 추구하는 길은 1수준, 2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1수준이 그냥 정통 그대로고 2수준은 서구 사회로 유입되면서 너무 낯선 것들,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서 서구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만 뺀 것. 거기까지가 2수준인데요. 3수준부터는 이제 완전 넓이로 가서 트렌드가 돼버려요. 넓이를 추구하는 접근법도 존재한다. 제3수준에서는 동일한 명상수련법을 영적인 맥락을 제거한 후 일반 대중에게 전파한다. 우리와도 친한 존 카바찐. 이 저자들하고 존 카바찐도 하버드 의대 출신이잖아요. 친하대요. 이 창시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이게 MBSR이죠.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현재 수천 곳에 달하는 병원과 치료센터, 그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MBSR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제3수준인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초월 명상을 들 수 있는데 고전적인 만트라 수련자들이 초월 명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현대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제4수준으로는 훨씬 더 폭넓게 접근 가능한 명상 형태들이 해당된다. 필연적으로 영적인 색채가 가장 희석되어 있다. 영적인 건 다 빼버렸어. 그럼 뭐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명상 웹을 만들던가 뭐 기업 명상 교육을 하던가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많은 명상이죠. 그 다음에 제5 수준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은 미완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마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적용 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제5 수준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로 혁신과 변형을 이끌 것이고 덕분에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뇌과학자들이 뛰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이 책이 몇 년도에 쓰여졌냐? 근데 지금 정말 이렇게 됐잖아요. 뇌과학 하시는 분들, 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 우리 대표적으로 김주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명상 쪽으로 뛰어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셨죠. 그리고 혜택을 보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저기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정말 헌신하셨어요. 그 정도 하실 정도로군요. 그리고 올림픽 국가대표 궁에 아니고 뭐죠? 양궁 하시는 분들 멘탈 관리하셔서 금메달 다 따게 해주시고 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셨네요. 얘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최신일 것 같은데 2022년도에 1세가 나왔네요. 그때 벌써 예상을 한 거네요. 그래서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를 뇌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나게 더 명상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접했는지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길.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 진도를 또 18페이지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깊은 기일이 있습니다. 1974년 가을, 인도에서 돌아온 리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신병리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담당 교수가 리치를 의미심장하게 흘끗 보더니 깜짝 놀란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어. 와, 교수가 학생 엄청 깐 거죠.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깔 때는 좀 이렇게 돌려서 그 대신 심장에 코 꽂히게 너무 마음 아프게 까네요. 머리는 길게 기른 데다 그 시절 캠브리지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복장, 예를 들어 허리에 벨트 대신 실로 짠 화려한 색상의 띠를 맨다든지 하는 옷차림을 보고 한 말이었다. 인도에서 있던 옷을 입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그냥 안경 너머로 째려보셨네요. 이런 일도 있었다. 리치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한 분께 명상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자 바로 퉁명스러운 반응이 돌아왔다. 그건 자네 경력을 끝장내는 일이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놀란 거예요. 아, 하버드 대학은 굉장히 열려있고 정말 희한한 연구도 다 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1970년대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때는 뒤에서 보면 나오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너무 그 정신을 분석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만 너무 내담자와의 면담이나 최면이나 이런 걸로 돼가지고 심리학계를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너무 미신적이다. 라고 폄하하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정확히 너무나 행동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문화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벌써 인도에 가서 그 명상의 신비체험을 하고 자기가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싶어 했으니 교수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댄도 만트라를 이용한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비슷한 어떤 재질을 받습니다. 임상심리학 교수 중 한 명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의심이 물씬 배어나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강박증 환자가 끊임없이 입 밖으로 내뱉는 제기랄 이라는 말과 네가 연구하는 만트라가 뭐가 어떻게 다르지? 와, 너무 자존심 상하겠다. 게다가 친구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교수님이 이런 말 하면 진짜 놀라겠는데. 왜냐면 그 교수님한테 논문을 써서 허락을 받아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강박증 환자가 뱉어내는 욕설은 비자발적인 정신병리학적 증상이지만 조용히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은 집중을 위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의식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해 드렸다. 그러나 그 교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교수가 콧방귀도 안 낀다. 진짜 이거 절망적이에요. 그 대학에서 벌써 이제 몇 년을, 한 6년? 적어도 6년, 8년, 어쩌면 10년 투자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학문도.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겹고 어려운 정말 머리를 파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이 작업을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하고 아다리가 맞으면 너무 행복하게, 그래도 절절 울면서 진짜 힘들게 하는데, 교수가 그 주제
싫어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학과장들의 전형적인 반응과 같았다. 그들은 의식, 컨셔스니스에 관한 것이라면 자동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쩌면 티모시 리어리와 리처드 L. 퍼트가 관련된 악명 높은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은 건 아닐까. 리어리와 엘버트가 하버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환각제를 실험했는데, 이런 또 나쁜 짓을 누가 했네. 너무 기발한 생각을 했네. 학과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대소동이 벌어졌고 둘이 공개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 있죠. 아마 인도의 탄트라 요가나 탄트리즘의 그 소마라고 해서 약간 마약처럼 그 환각제를 먹고 의식 변성을 일으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따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걸 실험해보고 싶었던지 했나 봐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쫓겨난 거죠. 우리가 하버드에 입성한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의 일이었지만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들은 명상 연구에 전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봤다. 명상으로 인한 기분 좋은 상태 너머에 진정한 명상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명상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변성된 특성. 즉 명상 수련으로 생기는 새로운 특성은 명상 자체와는 별도로 지속된다. 명상을 통해서 뇌가 한번 변성이 되면 그 변성된 특성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사람이 한번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한번 완전히 변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거죠. 이거를 동양에서 그냥 깨달음이라고 한 겁니다. 깨달은 자, 붓다. 그래서 붓다가 자기 이름을 붓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붓다는 그 전에 이미 붓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깨달은 자는 그 전에 계속 있었으니까. 내 선배나 스승의 깨달은 자 붓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올 거니까. 자기를 붓다 안에 그냥 넣은 거거든요. 이건 명상할 때만 혹은 직후에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변성된 특성이라는 개념을 밝히고자 했다. 둘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다. 너무 잘했다. 정말 칭찬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생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는 인도에서 수년간을 보낸 적이 있다. 아시아의 명상 정통들은 변성된 특성을 생성해내는 원천 자원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대는 이러한 전통들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초창기 서구인 중 한 명이었다. 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명상에서 오는 유익한 변화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얻기 위한 고대의 효과적인 모델들을 현대 심리학에 전파하려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안타깝네. 리치는 지속적으로 명상을 수련하면서 변성된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를 수십 년간 계속했다. 대단하네요. 끈기가. 리치의 연구팀은 이제 공상 같은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명상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그는 이제 막 싹이 튼 연구 분야인 명상신경과학, 우리가 지금 접하는 뇌과학 같은 거겠죠? 분야의 선구자로서 차세대 과학자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들은 변성된 특성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내는 중이다. 넓은 길에 대한 흥분의 쓰나미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에 또 다른 경로가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깊은 길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깊은 길이야말로 늘 명상의 진정한 목표다. 정통을 추구하고 정통이 변색되거나 퇴색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가에 자꾸 요가 철학 더 하라고. 욕 되게 많이 먹고 되게 왕따 많이 당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고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좋았던 건 이 데나고 리치라는 분하고 이 저자 하버드생들도 이 고초를 겪고 이 비난과 조롱을 겪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안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건강 개선이나 업무 능력 향상이 아니다. 너무 와닿네.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을 향해 나아가 변성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좋은 건 한 번 더,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을 향해 나아가 의식의 변선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기쁜 길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지닌 긍정적 잠재력의 상한선에 대한 과학적 모델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깊은 길을 따라 더 멀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아, 평정심, 사랑 가득한 현존, 그리고 편향 없는 연민심과 같은 지속 가능한 특성들, 다시 말해 고도로 긍정적인 변성된 특성들이 함양된다.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명상의 이러한 효과가 현대 심리학의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가 철학 막 하면 사람들이 와, 요가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요가 이렇게 클래식한 거였어? 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밟으려고 하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왜 하냐고. 왜 요가로 박사하냐고 막. 박사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요가는 수련만 하면 되는데 막 이런 욕 먹고. 근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마지막 24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들은 현대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존재 방식이 실제한다는 과학적 논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존재의 심오한 변화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잘했다. 진짜 박수 쳐주시면 잘했다. 억압에 짓눌리지 않고 끝내 해내서 이 책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한 변성된 특성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의 관념적 한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변형이다. 깊은 길의 목표인 깨달음. 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정서로 보면 기이한 동화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리치의 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는 뇌와 행동에 주목할 만한 긍정적 변형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깊은 길을 추구해온 이들이 오랫동안 묘사해온 것과 같이 그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브라보 브라보. 넓은 길이라는 챕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삶 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해왔다. 마음과 삶 연구소는 원래 달라이라마와 과학자들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설립되었다. 근데 진짜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깨인 분이신 게 우리가 명상이랑 뇌과학이 어떻게 붙게 됐냐면 달라이라마가 그쪽에 연락을 먼저 해요. 우리 제자들, 우리 그 수도하시는 분들 뇌에 찍으라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현대적인 교육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했으니 우리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꾸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가치나 인정을 인정받아야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는, 자기의 그 사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도 있지만 워낙 밝고 명랑하시고 굉장히 그냥 뭐랄까 권위적이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고 밝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막 이런 분이셔가지고 정말 너무 가볍게 나 달라이라마인데 우리 제자들 뇌 좀 찍어가지고 명상 이거 어떻게 진짜 뇌 달라지는지 좀 해봐.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길들이는 데 효과가 있는 다양한 수련법이 있다고 했다. 맞아요. 요가나 명상, 불교 명상 모두 불건전한 마음 상태를 건전한 마음 상태로 돌리는데 탁월한 방법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조율하는데 탁월한 방법들입니다. 27페이지의 하단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해지듯이 어떤 명상법이든지 명상 수련을 지속하면 대부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명상도 운동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연습을 해라. 그래야만 내 마음에도 근육이 붙는 것이지 그냥 한 번 어디 가서 명상 체험했다. 템플스테이 한 번 갔다 왔다. 명상 워크숍 한 번 들었다. 절대 마음에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 전문가 과정 할 때 정확하게 원리,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삶에 대입하는지를 가르친 다음 나만의 명상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명상, 뭐 싱잉볼 명상 좋대, 뭔 명상 좋대 해가지고 계속 체험만 하면 안 돼요. 신비 체험만 하지 말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리를 알아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냉정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된 명상 연구가 있고요. 우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챕터가 있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는 그 우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38페이지에 명상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들이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시겠죠. 명상을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런 각성을 했다는 게 진짜 학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명상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싸 명상으로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명상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굉장히 자기의 의도, 그 의도에 따른 결과를 되짚어보고 살펴보는 학자로서의, 반조하는 학자로서의 의식이 돋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단 몇 분간 수련하는 것만으로도 놀랄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명상의 효과는 수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할수록, 수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 그리고 명상 수련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 진짜 의식의 변성된 특성들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이 전에는 결코 관찰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 대학원 시절부터 제안했던 뇌의 변성된 특성 말이다. 1장이 끝났고요. 제2장 고대 단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요가 얘기가 엄청 나와요. 근데 또 40분이 넘었어. 너무 길어지면 듣지 않기 때문에 이 2장, 정말 여기 요가 수트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